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연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어차피 연말과 연초는 좀 저희 내부 소식들이 좀 많아요. 저희도 2월 달에 정기총회 앞두고 내부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새로운 사업 계획 마무리 좀 수정 정리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 전국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게 자치단체 통합 문제라든가 또 뭐 주요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전국적 네트워크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단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2025년 12월 결산을 치고 나면은 이제 총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총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순천 YMCA의 뭐 활동 내용들 점검하고 있고 주요 올해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이미 정해놓은 의제가 있는데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새롭게 이사님들을 또 어떻게 저희는 7분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7분의 이사와 2분의 감사님을 좀 선출해야 돼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모실까 뭐 예. 이런 고민하고 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YMC 1층을 아예 그냥 청년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카페 있는 자리 예, 카페 있는 자리에 말씀하시는 원래 거예요? 공간이 그 광장신문이 조금 작년에 잠깐 내려와 있었는데 그 공간이 이제 광장신문이 이사를 했고 거기 좀 공간이 좀 비어 있고 그 공간을 청년들이 좀 머무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좀 공유 오피스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우리 순천 YMC 이미경 지속가능 팀장님입니다. 노프라스트 카페 대표님이기도 하시고 예. 그분에게 좀 부탁을 해서 1층을 또 지하를 청년들이 그 뭔가 진짜 민간에서 만드는 청년센터 정도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좀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연초부터 좀 미안한 연초에 감이 또 없지 이제 않아 새로운 있습니다. 사업들도 구상하시고 네네. 또 계획들 짜시느라 또 바쁘게 보내시는 그리고 것 이제 또 같습니다. 하나는 그 사회대기업 순천 비상행동이 체계를 다시 바꾸고 첫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 대표의 환경운동연합의 김효승, 그다음에 공동 대표의 순천 YMC 김영대 이사장, 그다음에 순천 YW 조혜숙 회장님, 그다음에 순천 언론협동조합의 박선택 부이사장 이렇게 세 분의 공동 대표가 좀 꾸려졌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체계로 뭔가 주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활동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의 한 주간 또 바쁜 일상들 좀 들어봤고요.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행정통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완전 급물살을 좀 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이 꾸려졌고요.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를 하되 인공지능과 에너지 또 문화수도를 목표로 한 광역자치단체만 통합을 하겠다는 방향이 최근 새로 제시가 됐습니다. 광역통합이냐 행정통합이냐 광주시와 전남도의 논의 방향 키가 좀 달라지면서 명확한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인데 우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두 분과 오늘 이 행정통합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 추진 방향의 핵심은 광주시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 그대로 두고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가칭이긴 합니다만 이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현행 행정구역과 기능은 그대로 두고 통합자치단체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두 분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엔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이라서 저도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영역인데 현재 강주시와 전라남도를 헤쳐 모여서 새로운 통합시를 만드는 영역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통합만 합의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2개의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하나의 초광역 인구 320만 규모의 새로운 자치도일지 모르지만 특별시나 특별도가 만들어지는 형태라서 네. 22개 시군하고 9개 자치구는 강범위하게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예. 그런데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의 정치적 기득권들을 인정해주는 형태로 갔거든요. 네. 서로 네. 5개 구나 22개 시군 이 시장 군수 체제는 손대지 않고 가는 형태로만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예. 갔기 때문에
일반 출발은 5+21을 그대로 인정하되 네. 저는 뭐 1, 2년 안에 다시 재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올해 6월달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예. 제9회 지방선거가 6개월 사이에 5개 자치구하고 22개 시군을 다 해체 모여해서 재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정될 거지만 궁극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남 22개 시군 내에서도 지금 이게 뭐 통합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칙은 강주 전남을 재편한다면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거든요. 강주 광역시와 전남 서부권과 전남 동부권 3개의 권역별 행태를 간다면 예. 22개 시군은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 규정이 현재의 자치 권역을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초광역 요건 지방자치법의 권한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특별법은 당장 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통과를 생각한다면 22개 시군 이거 손댈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이대로 갈 거다. 내년 지방선거는 22개 시군을 인정하지만 그다음 출범 이후에는 결국 손을 보고 3개의 특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석 총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때요? 저는 일단 경쟁력에 대해서 먼저 그 사회자께서 물어보셨고 이 취지와 관련된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한참 전에 얼마 전에가 광주시와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광역특별연합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의회가 아주 오래전에 통과됐지만 최근에 전남도 의회가 뒤늦게 통과시켜서 광역특별연합이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층 단위에 일단 먼저 통합을 해놓고 난 다음에 네. 이번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그러니까 신년 그 망월동 앞에서 했었던 국립묘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은 일단은 행정통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현재 먼저 해놓고 예. 그러니까 상층 단위의 그 협상과 결정을 먼저 해놓고 지금 그것을 22개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놓고 22개 시군, 그 다음에 광주로 놓고 5개 구에 대한 의견 수렴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도지사와 광역시장이 합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김대희 총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규모는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규모에 네. 따른 경제랄지 산업 구조의 어떤 특장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에너지랄지 문화수도랄지 이런 광역자치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예, 통합한다고 해서 근데 왜 전라북도하고 함께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아예 권역을 호남 권역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해서 더 아주 크게? 특별자치 더 크게 만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좀 몸집을 좀 키우는 방식으로 좀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그 많은 그 호남 지역 시민들의 그 도민들에게 시도민들에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되는데 물밑에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지금 뚜렷하게 통합한다라고 해놓고 추진단 구성해가지고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게 뭐지라고 지금 현재 물음표만 지금 다들 좀 찍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관치적 방법으로 강주 전남 통합을 간다면 예. 이게 각 지역의 이야기라든가 산업 배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통합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주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간치 일변도의 통합이라면 예. 저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정통합 추진 기획단이 꾸려져서 민관 정계가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를 또 구성하고 시 도민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책 토론회가 또 최근에 열렸고요. 시민단체에서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신 대로 좀 삼고 있습니다. 속도도 상당히 지금 좀 급하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주민 투표에서 특정 지자체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은
싶을 경우에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는데 막상 그 시도민의 의견이 반대가 은근히 나온다.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투표를 갈지 안 갈지도 현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 의회가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결정하면 굳이 예. 주민투표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분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주민투표 없이 속도만 내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근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절차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것은 심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분들이 뭔가 이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나 공청회를 먼저 한 다음에 행정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민주적 절차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기획단 만들고 공청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무엇이 뭐 행정의 효과성을 발휘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양쪽 모두가 동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고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하위 구조가 아니에요. 행정은 하위 구조죠. 뭐 국, 과, 팀 이런 식으로. 예. 지방자치는 이게 수평적 구조인데 이걸 좀 잘못 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처럼 22개 시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예.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특정한 지역에서 반대가 몰포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반대 의견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분들이 전제 조건을 깔아놨잖아요. 일단 광역만 그러니까 상층 단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만 통합을 하고 5개의 광주시의 구나 22개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갈등을 미리서 조금 예견하고 광역 통합만 이루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뭔가 빠르게 가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석 총장님? 아무래도 규모를 일단 이분들의 목표는 규모를 좀 키우겠다라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건 최소화하겠다라고 걸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도는 어떠다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너무 빠르죠. 이게 그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합치는 이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대전 충남만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이번 내년 뭐 지방선거 때 올해 지방선거 때 그냥 통합 뭐 시장 뽑겠구나 의회 구성하겠구나 생각만 했는데 현재 지금 충남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가 좀 주춤하고 우리는 행정통합보다는 특별연합 형태로만 고민을 했었잖아요. 광역연합. 네, 8월부터. 근데 갑작스럽게 이게 2, 3일 사이에 우리가 대전 충남보다 더 빠른 형태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게 지나치게 하향식으로 관치가 중심되면 하향식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면 예. 주민투표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시군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끼리 합의할 때는 20일 동안 의견을 받고 예. 투표를 하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 한 50일 정도 걸려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끼리의 통합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없거든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주에 있는 정준호 국회의원이 특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치단체끼리 기초는 있는데 광역끼리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 특법을 만들겠다는데 예. 이 특별법이 기본적으로 2월 달에는 상임위 논의가 돼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3월 초까지는 2월 말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지방선거나 내용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이 특별법도 너무나도 허술해요. 그럼 22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강주 전남의 의회 구조 있죠. 도의회 시의회 예. 이건 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새롭게 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연합의회로. 네. 예. 그리고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관 문제. 이 문제까지 풀려면 특별법이 교육 영역은 포함 안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지금 빠르게 느껴지는데 행정통합으로까지 가는 그 전체 기간이 일단 너무 좀 그러죠. 시간이 근데 얼마 이제 없는 이 느낌이에요. 특별법에는 목표를 세워놓은 게. 네, 이 특별법에는 주민투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주민투표 규정이 없어요. 음. 차라리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강주시의회 25명,
전라남 도의회 65명 도의원들끼리 시의원들끼리 그냥 결의로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문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1월 2일 날 발표하고 행정통합 추진단 구성됐고 그다음에 정책토론회 개최됐고 목표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안을 좀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 공론화가 사전이 아니라 사후로 지금 현재 배치되어 버린 것이어서 되게 좀 난감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방금처럼 시도민에게 묻는 질문도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통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나머지의 것이 빠져버리고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통합자치단체장은 무슨 권한을 가지느냐. 그다음에 기초자치사의 권한은 줄어드느냐 아니면 남겨지는 거냐. 그다음에 재정은 어디가 우선이냐. 이미 예산은 이미 전라남도와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관련 예산은 이미 돼버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그 통합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랄지 뭐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랄지 행정조직이랄지 권한들이 얼마나 통합 그 광역자치단체 관련 권한이 커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돼야 되는 것들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과정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건 과연 민주주의적인 건가 이게 대단히 논란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특별법을 추진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금 합의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지않아 또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5극 3특 체제 안에서 대전 충남이나 뭐 이쪽이 조금 뭐랄까 그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통합을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뭔가 조금 누가 성급한 결정을 하고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흐름을 보면 광주 전남 통합에 있어서 강주는 표정 관리 들어갔거든요. 표정 관리라고 하시면 광주는 오래전부터 통합을 찬성해 왔기 때문에 광주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강주 시민들도 표정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냥 좀 살짝 본인들은 좋다는 거죠. 왜 강주는 현재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군공항 문제 있지, 뭐 수많은 그 도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 문제 있지, 그리고 미래 먹거리 문제는 돈이 없지. 그러고 있는데 전남은 이게 강주가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는 정책 토론회도 빨리 이루어져요. 강주시의회 간담회도 빨리 이루어졌고. 근데 전남은 항상 3, 4일 뒤에 뒷북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전남 통합도 강주시가 안달이 되었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구조적으로 그래요. 광주는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고 전남은 서부권 따로 있고 동부권 따로 있고 중부권 있죠.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것 중에 주민투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가 몰아진다고 해서 이게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갈등은 엄청나게 유지가 되겠죠. 이 통합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굉장히 그 지방선거 이전에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통합지자체에서 1호 공동사무로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설을 하겠다라고 정했고 앞으로 인공지능, 에너지, 광역교통망 등 경제와 산업의 대통합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건데 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현실적으로 강주나 나머지 지역은 강주에 인근한 지역은 변화는 있을 거라 봐요. 예. 근데 그전에 중화학 산업,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갔던 전남 동부권은 오히려 큰 변화를 못 느낄 거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전남 동부권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좀 의구심을 가진 이유도 기존에 있는 우리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지자체의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 전환으로 모든 것들이 다 흡수돼 버리면
전남 동부권 지역이 고민했던 교통의 문제라든가 산업 배치의 문제라든가 그 인재 개발의 문제, R&D 연구 개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행태가 될 거다. 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체적으로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 대체적으로 1년에 한 3조에서 4조 정도, 예. 20년에 걸치면 한 80조 정도의 경제적 낙수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초광역 통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3, 4조 정도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하겠다 했으니까 이건 주로 산업 배치 문제거든요. 저희는 예. 행정구역 통합에 걸쳐서 의회가 어디 있고 뭐 시청이 어디에 두고 그리고 의회 뭐 인력수는 어떻게 되고 이것은 별 중요하지 않는데 그럼 새로운 산업의 배치가 과연 전남 동부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아까 김수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AI 센터에 대한 문제 바이오에 대한 문제 또 반도체. 너무나도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가 일극이라서 이걸 대전 미남으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강주가 노리고 있던 거거든요. AI 센터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은 강주고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물론 이제 AS에 따른 서부권이죠. 동부권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집중하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산업 배치의 문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는 거죠. 김석 총장님. 일단 뭐 나주 광주 광역철도 개설을 요구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역 이런 통합을 하게 되면 빠르게 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역시 광주권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전선 빨리 조기 착공하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은 나주 그 광역철도를 구성하는 것보다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광역철도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 관련된 재편 관련해서도 이 여수 전남 동부권역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랄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대 설립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하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도농 간에 통합을 했었던 사례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했던 사례가 됐어요. 최근에 승주군의 바이오 관련돼서 산업들이 들어와서 조금 효과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한동안 만약에 승주군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보성고흥군처럼 연간 한 8천억이 넘는 예산이 좀 투입되면 예산으로 나름대로 자치 역량을 좀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천과 승주의 통합으로 인해서 너무 도시권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도농 통합했을 그렇죠. 때 이걸 그대로 이제 갖다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통합한다고 했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효과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간 큰 버전처럼. 그렇죠. 큰 버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 통합을 예. 추진하는 예. 그 시도지사 그리고 각 그 광주시의회, 전라남 도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에게 이런 우려점을 잘 좀 해소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 그리고 통합했을 때 좋은 점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설명이 들어가 줘야지만 우리 도민 또 나머지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연방제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현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연방제에 준한다고 한다면 재정인과 모든 인사 권한 그리고 산업 배치에 대한 권한이 초강력에 가야 되는데 예.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지 않거든요. 단 재정에 대한 분권, 재정 분권인데 그것도 완전한 분권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완전한 재개편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정도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강주 전남 통합에 관계되어서 이 특별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다 여전히 정부가 재정통합, 현재의 재정체계에서 추가로 특별하게 좀 지원해주는 방식. 그리고 그러면 현재는 그대로 이거를 두고 추가된다라는. 왜냐하면 이건 5구 3특이 완성되었을 때 가능한 내용이죠. 그런데 강주 전남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5국 3특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변동이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남 동부권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이 울산으로 재편되고 여기는 뭐 새로운 곳이 들어온다거나. 왜냐하면 산업에서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야 호남에 있는 어떤 산업은 포기하고 저에서 충남에 가기로 했던 반도체는 뭐에서 호남으로 내린다 하면서 산업 전체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강주 전남의 재정 분권과 자립, 그 예산의 독립성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보는 거. 특별법에도 그 내용은 새롭게 뭐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것은 뭐 10년, 15년 이후에 5국 3특이 완성되는 즈음에는 뭐 개헌을 해서라도 새로운 좀 재편이 이루어지는 건 가능한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방제에 준할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권한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일단은 우린 지방자치단체로 되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연방제에 준하는 것이 되려면 예를 들면 명칭도 광주 전남 정부가 돼요. 정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정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법도 그다음에 재정도 권한도 독립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광주시 제가 만약에 전라남 도지사였다고 하면 예. 연방제에 걸맞게끔 광주 전남 정부의 권한을 정부에게 달라고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위스에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주 같은 칸쿤 그러니까 칸톤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있어요. 자체의 헌법도 있고 재정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 제도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분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자치는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자치권 독립 또는 분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연방제에 준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다만 그것에 걸맞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 특별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저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전 통합에 따른 특별법 중에 네.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줄 수 있게끔 하게끔 법을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거라고 보지만 특별법안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다만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도 5국 3특 체제 이야기하면서 예. 정부 제도 차원을 연방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주고 재정 권한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런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속도가 빠른 것만큼 뭔가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5국 3특이 다 갖춰졌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한을 내려주는 것, 요건 좀 바람직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당장 될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5국 3특의 궁극적 핵심이 산업 경제적 재편이거든요. 예. 이게 애초에 우리가 4년 전부터 그 대구, 경북 또 부산, 부울경이 나왔을 때도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연합 행태에 그래 강했는데 5국 3특을 한다면 말 그대로 연방제에 준할 정도라면 헌법 개정까지 하면서 여기 또 근데 이제 문제는 5국 3특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좀 있어요. 전남 동부권 지역도 엄밀하게 보면 5국 3특을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남 서부권도 그렇고. 네. 그러려면 차라리 여기에 초광역 형태를 50분 안에 아니 50분이나 60분 안에 생활권을 행사한다고 봤을 때 차라리 남해안 남유권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고요. 울산, 포항, 경주가 부울경에서 빠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충북이 또 빠져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 권역이 전국에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예. 5국 3특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 혹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여기는 또 자생적인 노력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복잡하네요. 네, 예. 전체적인 내용들 이게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방제를 할 거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연방제에 준하게 할 거면 재정과 입법권을 줘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방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자치단체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아직 논의가 지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광역자치단체나 광역특별시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덩어리만 커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의 삶에서 자치권이나 분권이 확보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마치 이걸 찬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하여튼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에 왜 우리 그
그 김대희 사무총장님 같으신 분들을 이렇게 아이고, 추진위원으로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이 운영위원장님이시고 막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정보가 빨리빨리 밖으로 좀 나오기도 하고 토론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락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만큼 또 추가적인 사항이 발표되면 또 그때 얘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